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것들을 챙기는 차이나 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란 타이틀로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앞으로 10시에서 딥사이트 시간에도 중국 이야기 오늘 좀 깊게 하고 왔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주제인 것처럼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소위 반도체 동맹에 들어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 투자를 제한한다 이런 건데요. 먼저 요 현황이 어떤지 좀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또 많이 하셨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지금 미국이 하여튼 중국 반도체를 옥죄기를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계속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 그 변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 반도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계속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상원의 혁신 경제 법안, 그다음에 하원의 경정 법안에서 반도체만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지금 뭐 인플레이션 이슈에 밀려서 조금 지연되다가 이제 최근에죠. 20이니까 이제 본투표를 위한 이제 절차적 투표가 이제 통과됐고 이제 본투표에서 남았는데 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육성 방안에서 뭐 한 520억 달러를 보조금하고 인센티브를 줬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반도체 장비 투자, 뭐, 우리 아까도 삼성 뭐 투자 얘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25% 세금 공제하고요. 그다음 15억 달러 규모의 뭐 무선통신 공만 혁신, 뭐 2억 달러 관련된 교육, 반도체 관련 예산, 그다음에 5억 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지금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 연구에 한 1,100억 달러도 지금 지출하는 법안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이제 문제 핵심은 이번에 이제 반도 육성 법안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이렇게 규모를 공장을 확장한다는 게 이랬을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좀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나노 이하 칩을 생산하면 안 된다, 최첨단. 그러니까 좀 구 버전의 칩 기술은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 안 되는데 논란이 되고 있죠. 인텔도 지금 뭐 로비를 통해서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되면 우리 지금 삼성이나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 지금 해당될 수 있는 물론 이제 직접 투자는 삼성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 중심의 이제 메이드 인 USA를 만들겠다 반도체 부분들이고. 사실 인텔도 작년에 뭐 사천 청도에도 공장 만들려고 했다고 또 포기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을 경우는 파급이 커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네. 그리고 중국 이야기, 뭐 반도체 산업의 그 영향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네. 이제 박승창 교수님 그보다 이제 깊은 얘기를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미국은 8월 말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건데 우리 정부 또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기업들은 뭐 지금 상당히 괴로운 시간들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한다고 할 수도 하고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한 칩4 동맹인데 칩4 동맹에서 지금 뭐 한국, 대만, 일본을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프렌드라는 말을 쓰기엔 좀 그런데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기업은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지금 시안에 뭐 전체 낸드 플레이시 한 40%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체 디램이 한 50%를 생산하는. 맞네요. 중국의 생산량이. 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것을 이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렌드란 이름으로 프렌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사실 칩4 동맹이 이게 지난 3월에 나왔을 때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난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칩4 동맹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일단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정부가 스탠스를 지금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육성 법안에 따라서 그게 좀 구차될 경우는 전체적인 이 판도가 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어느 특정 대상,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작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된 세부 조사를 한 데가 상무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 요구를 했었죠. 결국은 정부가 어정쩡한 스탠스, 기업들이 결국 해결을 했죠. 기본 핵심적인 자료를 빼고 줬고, 그래서 잘 모면했는데 점점점 이런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홍콩 포함은 4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게 됐을 경우 지금 치포동 해당되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한국 나라가 다 지금 이제 하락이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제일 영향이 크죠.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대중 수출이 뭐 한 1,630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한 500억 달러가 넘으니까 거의 뭐 30% 이상이죠. 홍콩 포함은 40%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같은 전문가한테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한 모이자고 하고 여쭤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건 항상 선택해야 할 때 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A냐 B 가운데 그 중간선을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중국에 하는 것을 줄여라라는 식의 딱 특정화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다는 거죠. 네. 그것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망을 같이 하는 건 다 좋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중국의 공장 부분들을 뭐 줄인다든지 혹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망을 같이 가야 한다는 컨셉에 때는 결국은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파급이 올 것이다 보고 만약에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치포라는 게 진짜 되면 제가 보건대는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포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조심스러운 게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스탠스다라고 저는 정부 쪽에 말씀을 드렸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부분에 협력을 하되 시장과 돈이 있는 부분에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 피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길 바라지 않지만요. 네.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아닌 것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면서 잘 해결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예스 쪽에 가깝다고 하면 중국은 보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사드 보복 때는 주로 이제 소비 쪽이 많았어요.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뭐 롯데 기업이 제일 피해를 봤죠. 그죠? 네, 기업들 그다음에 면세, 여행 못하게 이런 건데 이런 지금은 이제 공급망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그러면 이제 뭐 2차 전지라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쪽을 좀 옥죄할 가능성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그렇죠. 소재, 광물, 네. 지금 많은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반도체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 네. 그다음에 광물 자원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 지금 미국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다 엮으려고 했고 광물 자원 부분에 있어서의 파트너십 대화도 우리가 지난 6월달에 또 지금 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에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특정시키지는 않았는 부분들인데 치포 동맹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성 산업에서 만약에 중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플러스 넘어서 말씀하셨다시피 부품 소재 그런 공급망 그다음에 광물 자원 그 광물 자원은 게 첨단 희귀 금속 가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좁혀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어정쩡한 스탠스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한업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특정 국가를 이게 막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역으로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따른 영향을 먼저 짚어봤고요. 그 밖에 중국 이슈들 또 굵직한 거 몇 개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바이든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코로나 확진됐다 그래가지고 활짝 놀랐어요. 네, 네. 미국 증시도 충격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뭐 좀 경미한 수준이라고 백악관에서 진화하고 나서면서 그 우울은 찾아들었고요. 어제 같이 나온 뉴스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뭐 한 조만간에 뭐 만남을 가질 것 만남이란 게 이제 그러니까 꼭 만나는 게 아니라 화상 통화도 될 수 있는 어쨌든 접촉을 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네. 했었던 부분이고 그 이미 블링컨 장관이 이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만남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대화할 기회가 올 것이다. 몇 주 내에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입으로 10일 내에 이제 시진핑 대화할 것이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확진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두 미중 간의 만남의 이야기는 뭐 항상 글로벌한 핫 이슈로 들어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속이 좀 그렇겠죠. 지금 뭐 지지도도 좀 떨어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상 대결에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열세라는 그런 지금 뭐 데이터도 조사 결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서 어떤 내용을 나눌 것이냐. 지금 대중국 보복 관세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백악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런 인하 메시지를 던지면서 중국 글로벌 공급망이나 다른 여러 가지에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중국한테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큰 핵심의 아젠다는 결국 미중 간의 이슈에서는 결국 이제 지역 안보, 국제적 이슈. 그러니까 대만 이슈를 가지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또 이제 반발할 것이고요. 이게 여기다가 지금 뭐 미 하원 의장이 지금 또 대만 방문을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중국 이야기할 건데 결국 악순환일 건데 제가 볼 때 이번 핵심에서는 똑같은 원점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지금 지난 뭐 13일, 16일, 19일 지금 남중국해 지금 미군이 또 항해했던 작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계속 이제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지금 20차 당대회가 지금 거의 날짜도 한 10월 말로 지금 윤곽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내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보다는 지금 우리가 봤던 미중 간의 부분에서는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시진핑의 사면임을 거의 확정짓는 당대회는 10월 말로 지금 이제 잡혀가는군요. 왜냐하면 그거 확정을 안 해가지고 10월이라는 분도 있었고 11월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을 이렇게 통통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10월 말쯤으로 예정이 돼 있군요. 중국 경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파이트 스완 얘기도 하셨는데 상반기에 디폴트 규모가 작년 2배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도산하는 기업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분야가 많고요. 왜 그런 건지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나온 이슈가 된 내용이 중국 내 이제 공상원에 있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가 이제 이런 걸 기본적인 발표를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상반기 중국 디폴트 총액이 지금 200억 달러니까 작년이 한 90억 달러니까 지금 2배가 넘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90% 이상이 부동산 개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반기에 중국 경제에 제가 전력난도 있지만 이런 디폴트 이슈는 크게 중국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신규 주택 가격 계속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재밌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중국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집을 짓기 전에 이 집을 팔 수도 있고 그것을 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는데 중국의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이제 이 지불을 거절하는 일종의 이제 모기지 보이콧이 이제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가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더 상황이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자들이 더 빨리 빠져나간다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디폴트 규모는 중소형 지방에 있는 특히 이제 중소형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더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영국 투자 운용사인 홍콩에서 10년 운영하고 있던 자산 운용사를 폐쇄했다. 이래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보면 월가의 자본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 기사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부양책 얘기를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이제 인프라 쪽이 많았었고요. 소비를 부양시키고 소비가 늘어야 국내 관련된 중국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소비 확대 얘기도 나왔군요.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그 의미 좀 짚어주시죠. 자, 이 내용이 조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나온 게 뭐냐면 네. 이제 중국 이제 전국 통일 자동차 대시장 건설이라는 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낯설죠. 뭘 통일한다는 거지? 시장을 통일한다? 이게 그러면 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더 통제를 심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개혁 개방을 더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지금 나오다시피요. 중국이 지난 4월에 이제 전국 통일 대시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된 원칙과 표준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시장을 또 없애겠다라는, 그걸 같이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입하 병거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제 통일 규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라는 게 무슨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산업 해당되는 시장이죠. 이건 네. 좀 큰 개념이기 네,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최근 7월 달에 발표된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게 지난 4월에 나오고, 그다음 7월 달, 이제 7월 초에 발표된 게 뭐냐면 전국 통일 자동차 대시장이라는 이 정책이 나왔습니다. 산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이잖아요. 네네. 그럼 저기다가 전국 통일 자동차 자동차만. 대시장 네. 건설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게 상당히 뭐냐면 거기에 해당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예를 들면 중국의 자동차 같은 경우, 중고차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외지 구매를 하는 차량이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도 좀 이게 좀 제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전국적으로 폐지시키고 통일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죠. 이 자동차 이번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급하구나, 손에 내수가 좀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 중국 2021년도 중국 자동차 이 소매 판매가 우리 돈으로 한 85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이 소매 판매에서 한 10%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자동차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좀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중국의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보시면 3억 대가 넘습니다. 네. 답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머리를 좀 돌려야 되는데, 예. 그만큼 세계에서 많은데 이게 이제 이걸 더 키워야 된다는 이거고 거기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중고차 거래 시장입니다. 네. 중국 자동차 중고차 거래 시장 작년을 봤을 때 한 1,759만 대가 팔렸는데 이걸 더 키우겠다. 전체 볼륨에서 보유량에서 한 6%밖에 안 되니까 이걸 더 키우겠다.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다른 이 중고차 거래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거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식의 규제를 이제 풀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가장 큰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금 보셨던 이런 전국 통일 뭐 어떤 산업 뭐 그게 뭐 전자든 뭐 그죠, 어떤 업종에 따른 통일 대시장 이런 개념이 나올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학 변거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올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내년 9월로 중국 정부가 연기했어요. 결국 코로나 때문인 거죠? 코로나 그렇죠. 상황은 어떤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고민일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고민이 지금 이제 본격화된. 지금 상하이, 베이징은 지금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내륙과 중소도시가 감염이 심해진다는 것은 중국 내륙의 의료 시설이 안 좋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처하기 힘들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화물 운송도 지금 다시 위축되는 분위기고 주간 화물 운송 지수도 지금 안 좋아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항저우 게임 1년 연기했고요. 하계 유니버시아도 또 연기를 했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로서는 근데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거 뭐 봉쇄가 되니까 또 중국인들이 자꾸 탈출을 하고 있고 이거 전체 봉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단 제로 코로나 가되 좀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할 것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당대를 앞두고 또 경제도 지금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민심 이반도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지금 재확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도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막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은 꾸준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피크가 아마 또 10월 전에 9월 달 안에 또 더 막을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이나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